사드 문제 예,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오면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양심 또 정치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는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물병도 맞으시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약속을 하셨죠. 그 근처로 가겠다. 사실 저도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100m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드 문제를 한중 문제랑 지금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드 문제 지금 봉합이 됐다. 봉인이 됐다. 아주 다 해결이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봉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에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 10,0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때 시위 현장이 난리였습니다. 저보고 그냥 매국노 뭐 그 정도 아니고 야유, 함성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일본 사드 배치 지역을 제가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잘 살고 전자파도 문제가 없다.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사드가 정말 전자파가 해롭다면 내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그런데 제가 일본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해가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찬성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내가 국회의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드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중국 왜 저래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 사드 배치하는 건 전혀 반대 안 하면서 왜 한국 것만 반대하느냐. 그게 중국의 속셈이다. 중국이 뭐냐.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라. 미국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이 조선시대처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그거지 다른 목적이 없다. 전자파 또 사드가 뭐 자기들을 다 본다 이러는데 이미 우리 그 이상 보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들도 우리나라 다 보고 있고. 일본도 있고요. 일본이 지금 보고 일본도 중국을 다 보고 있고 있고. 미국도 예. 서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행기가 어디서 뜨고 있고 뭐 일본에서 비행기 어떻게 뜨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사드 방어벽을 쳐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터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굴복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군사 주권의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드 하나 외에는 배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국민을 지키는데 사드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이번에 뭐 산불 정책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불 정책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산불 정책이 그겁니다.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방공망에 편입되지 않겠다. 또 한미일 한미일 군사 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 세 개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조 임금 시절에 병자호란이 났잖아요. 저 북쪽을 보고는 그 성을 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네요. 그게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특히 군사 주권 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한 우리 이제 자위 수단인데요. 북핵 자체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천만리 서명 운동도 했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책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복하거나 안 그러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켜준다.
미국 해구산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대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워싱턴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우리는 의심을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을 과거에 우리가 한 9천여 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라 전술핵을. 그러면 현재 전술핵은 성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뭐 9천여 개 필요 있는 게 한 3, 40개만 있어도 된다. 3, 40개 있으면 경비도 많이 안 듭니다. 또 유럽에 5개 나라가 한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 그런 나라에도 유럽의 5개 나라가 이미 전술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럽과 똑같은 그런 방어벽을 쳐달라 하는 게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2차례 다녀왔고 홍준표 대표와 또 같이 한껏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미국 조야에서 홍 대표가 2번째 가니까 많은 학습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한테 호응을 했고 특히 공화당 하원 의장이라든지 군사위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면은 전술핵 배치도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결을 하다가 똑같이 비핵화로 가자. 그 독일에도 그래 했습니다. 자기들도 전술핵을 많이 갖다 놨다가 7천여 개 정도 갖다 놨다가 러시아와 같이 비핵화를 하자. 이래서 러시아 핵도 제거를 하면서 자기들도 핵을 많이 제거하고 현재는 아주 작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이 예. 얘기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7개월 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예.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이유 다 아실 텐데 경북도지사로서 예. 아주 유력한 인물로 예.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또 경북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경북지사에 나서십니까? 지금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 언론마다 제가 지금 여론은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당내 뭐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게 되면은 또 따로 모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당이 또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최일선에서 뛰시고 그때 야전 침대 놓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주무신 거 저희들이 다 지켜보고 그랬었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당은 우선에 뭐 개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당이 망한 겁니다. 저는 우리 당에 다른 게 아니고 개파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친이 친박. 늘 그 싸움 때문에 당이 망했대요. 첫째로 단합해야 됩니다. 당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웰빙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부터 괴리되고 있는데 그 틈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폈을 때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이번 선거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쌓아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으로 갔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고요. 예. 이제 9분이 또 돌아오셨는데 그거 말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것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선에 바른당에 갔던 사람 사무총장 때도 13분 오시고 최근에도 제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9분 오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당과 합쳐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실망해서 나가는 보수 우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보수 우파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의 파워 토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시 그 대표적인 보수의 안보통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셔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내부를 좀 바꿔봤습니다. 소파를 갖다 놓고 테이블도 이렇게 낮춰놓고요. 그리고 봤더니 클릭수, 조회수가 지금 3회, 이제 4회로 가는데 처음에 뭐 12,000, 18,000 하다가 지난주에는 31,000 클릭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더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많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주위에 또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철우 최고위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이번에 뭐 산불 정책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불 정책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산불 정책이 그겁니다.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방공망에 편입되지 않겠다. 또 한미일 한미일 군사 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 세 개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조 임금 시절에 병자 호란이 났잖아요. 저 북쪽을 보고는 그 성을 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네요. 그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특히 군사 주권 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없다. 전자파 또 사드가 뭐 자기들을 다 본다 이러는데 이미 우리 그 이상 보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들도 우리나라 다 보고 있고. 일본도 있고요. 일본이 지금 보고 일본도 중국을 다 보고 있고, 미국도 예. 서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행기가 어디서 뜨고 있고, 뭐 일본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사드 방어벽을 쳐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터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굴복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군사 주권의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드 하나 외에는 배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국민을 지키는데 사드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죠. 사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오면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양심 또 정치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는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물병도 맞으시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약속을 하셨죠. 그 근처로 가겠다. 사실 저도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100m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드 문제를 한중 문제랑 지금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드 문제 지금 봉합이 됐다, 봉인이 됐다 아주 다 해결이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찬성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내가 국회의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드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중국 왜 저래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 사드 배치하는 건 전혀 반대 안 하면서 왜 한국 것만 반대하느냐. 그게 중국의 속셈이다. 중국이 뭐냐.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라. 미국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이 조선시대처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그거지. 는 지금 봉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에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 10,0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때 시위 현장이 난리였습니다. 저보고 그냥 매국노 뭐 그 정도 아니고 야유, 함성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일본 사드 배치 지역을 제가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잘 살고 전자파도 문제가 없다.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사드가 정말 전자파가 해롭다면 내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그런데 제가 일본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해가 없다.